분 다 집에 가실 수도 있거나 아니면 집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갈 수도 있거나 두 분이 싸우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의 대세를 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막장 드라마 볼 때 욕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담이나 신경 쓰세요. 이준호 씨가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호환성 있는 허풍이면 저 사람은 그냥 과대망상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텐데 저희가 김기현 사령관이었다가 또 아는 거는 부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의 상당히 큰 파장의 그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또 깨긴 했다. 그러다가 또 이 사건들이 이제 진술조사에서 일관성이 없으면 본인이 엄청 또 유죄 판결에서의 큰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빠지고 싶고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정말 조금 더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12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말 끝도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용어로 캐삭방이라고 하죠. 원희룡, 한동훈 두 사람이 이제 캐삭방에 들어갔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길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어떤 그림으로 캐릭터가 삭제가 될지 그건 한번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전 장관이시죠? 진수희 전 장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수입니다.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죠? 신현영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네. 처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고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혹시 오시기 전에 장르만 여의도 거기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을까요? 전혀 못 들었고요. 아. 지난주에 우리 강미정 대변인이 출연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강 대변인이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네. 질문이 왔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고 물어서 제가 1차 같이 논의하면서 답변을 준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답변은 다 못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물어보질 않아갖고. 그러게 너무 논평할 때 싸납게 하지 말아라. 그 대목까지는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우리 최윤경 기자가 좀 뉴스 좀 몇 개 소개해 주시죠. 네, 여론 조성팀 네. 등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5통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 당시에 2024년 1월 23일에 보낸 문자에서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면서 댓글팀이란 단어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때 이게 뭐지? 댓글팀? 이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등장해서 네. 김건희 여사를 위한 댓글팀이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여론조성팀이 있었다라고 하하.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떻게 썼냐. 여론조성팀 관계자에게 받은 메시지 몇 개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2023년 5월에 이게 한동훈을 위한 여론을 조성해라. 네. 네가 움직여라. 이제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참여연대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 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장관님께도 네네네. 보고드림. 그리고 또 이제 2023년 11월에는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이다.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요거 좀 네. 자연스럽게 띄워달라. 이게 누구라고 특정을 했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은 거다 이거. 장예찬 전 최고는 네. 한동훈 그 후보의 측근이라고 이야기했고, 측근? 네. 그리고 이제 뭐 신분이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있었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그러니까 전 비대위원장이 여론조성팀 같은 게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여론조성팀이 라고 그냥 이제 장예찬 전 최고는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보고했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뭐 그냥 팬클럽 같은 데서 그냥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는 뭐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 전 비대위원장한테 직접 보고도 하고, 그래서 뭐 장해찬 뭐 이런 분들께 여론을 이렇게 좀 해달라는 이야기 부탁 같은 걸 이제 직접 지시하는 이런 팀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팀들이 근데 원래 정치권에 종종 있죠. 있어요. 특히 선거 때면. 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제 경험으로도 전국 단위 선거가 있거나 네. 광역 단체장 선거를 하면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인 제 그 이렇게 한때도 뭐가 와요. 그 SNS 팀이라 그러면서 중앙당 차원에서 와가지고 네. 이런 거 기사를 좀 올려드리면 링크를 해드리면 네네네네. 네. 지역의 당원들이나 지역의 당직자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퍼뜨리기도 하고 좋아요 네.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고 뭐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협조 요청이 오곤 해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후보께서 비대위원장을 오고 나서 총선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있었다면 뭐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법무부 법무부 장관 장관 시절 시절. 네. 그러니까 어제 장해찬 최고. 뭐라 그래야 되나 전 이게 최고. 또 탈당을 했는데 아, 장혜찬 전- 씨 하시죠. 네. 예, 장해찬 씨가 장 선생님. 네. 얘기했던 몇 개 네. 이제 예시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될 문제가 수 있다.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선거가 전대가 끝나도 계속 네. 이거는 또 야당에서 또 이걸 이 이슈를 물고 갈 수도 그렇겠네요. 있고 당장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예. 어디 저기 아침 라디오 프로에 가서 인터뷰를 팁을 조국 혁신당한테 일종의 팁을 하나 어. 주시더라고요. 한동훈 못 특검법에 받았는데. 아, 아, 이거 한동훈 넣어라? 특검법에 이것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다. 아. 요렇게 아. 팁을 주니까 바로 조국 혁신당에서 특검법에 넣겠다는 식의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 그것도 기사-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 제가 예, 예. 기사를 봐가지고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계속 굴러가는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 네. 입장에서는 아우 좀 그냥 신경이 그러게. 쓰이죠. 네, 네. 당 대표 한번 이게 선거 치렀다가 아주 그냥 당이 거의 뭐 와해가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네. 뭐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싸움 구경이니까 굉장히 재밌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네. 아니 당이 대표 뽑는 전대 한번 치르고 이게 당이 남아날까? 그러게요. 뭐 이런 이슈를 제기하면 뭐 상대편에서는 또 제기할 게 없겠어? 너나 나나 좀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바라보는 제 입장은 재미나기보다는 좀 전대 네. 이후 상황이 네, 굉장히 네, 네. 걱정이 되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뭐죠? 박근혜, 이명박 아. 대선 후보 시절에 양쪽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이 네. 나중에 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됐죠. 네, 네. 이- 그 두 분은 일단 대통령은 다 하셨어요. 네, 했죠. 이후의 문제가.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그 장혜찬 씨 얘기 중에 대권 프로젝트라는 팀, 그 팀이 네. 여론조성 팀이 대권 프로젝트 팀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후 정치적인 미래를 도모하면서 이런 팀을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자기와 연결되는 모든 선을 끄는 겁니다.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나는 관여한 적이 없다. 실체가 드러나도 그렇지 네. 않을까 싶고요. 한동훈 특검법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어서 받으면 저희가 이미 국회에 발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수정을 하려면 국회 이제 법사위 가고 본회의 가고 할 때 법 통과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거든요. 네. 저희만으로는 통과가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이 법 처리에 좀 뜨뜻미지근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까지 나온 마당에 네. 민주당도 좀 적극적으로 호응을 협조를 해야 할 되지 거고 않냐? 네. 그때 이 문제를 같이 넣어서 네. 수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뜻은- 그런 점이 제가 우려가 된다는 거죠. 뜨뜻미지근했던 더불어민주당. 예. 네. 아니 그러니까 22대 국회 때 할 네. 일이 정말 많아요. 특검 전국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최상병 특검 먼저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특검 해야 대해서도 되고.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한동훈 네. 우리 비대위원장까지 이렇게 특검을 해야 되면 정말 바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거기다 지금까지는- 뭐 탄핵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명분이 의도하지 않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네, 네, 생각이 네. 들고요. 사실 저도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사실은 그 발표가 되면서 네. 1번 케어팀이 있었습니다. 일본 케어팀이요? 예, 그때는 코로나 전국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아. 일본의 상징적인 민주당의 사람이어서 네네. 사실 인터뷰 요청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방송 출연했을 때 아. 어떤 피드백으로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리스크 관리 팀이 있었어요. 네. 당연히 선거 때니까 일본의 상징성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방송 생각합니다. 나가고 내에 나면- 있는 거죠. 그거는 1번 관리팀. 당내 네. 우리 그 선거 선대위 캠프 안에. 내 아. 일부 사람들이 그런 도움을 방송 주셨었는데 나가고 나면 그런
그런 내용들 정말 신현영 최고인데요. 뭐 이런 거 막 SNS에 올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댓글은 전혀 없었기 그건 때문에 아니고. 저는 항상 뭔가 원칙적인 의학적인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은 좀 재미가 없다, 너무 드라이하다 노잼이다. 이렇게 했지만 계속 그냥 그 스탠스를 저는 그냥 끝까지 예.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 때 이런 이슈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대중 정치인으로 나가는 건가? 뭔가 이게 정말 빌드업되고 네네. 뭔가 이렇게 공작처럼 조작이 돼야지 되는 건가? 그래서 양쪽 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 장해찬 씨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정말 큰일을 하실 분이네. 정말 일을 하는 정치인들은 막상 뜨지 못하고요. 네. 이런 대중 정치인으로 가려면은 뭐 이렇게 아. 기초 작업들이 노이즈들이 필요한 것 있어야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네. 장관 시절에 아주 부적절한 이런 네. 뭔가 사설 조직이 있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황이 드러날 필요가 만약에 있다고 이게 좀 생각합니다. 더 드러나면 그 특검으로 역시 힘 합쳐서 가실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까? 근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상범 특검이 22대 때는 21대 마무리하면서 연이어서 왔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해결하고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가야지 김건희? 이것이 갑자기 한동훈 특검이 확 떠버리면요 정말 최상병의 죽음을 묻힐 수도 있어서 그 동력이 예. 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밀 수는 제가 없습니다. 보기엔 동력이 사라지는 거를 우리 신 의원님은 걱정을 하시는데 정작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을 관철시킬 과연 의지가 있나? 그 의혹은 몇 번 진실 장관님 제기하셨죠. 계속해서 그런 얘기하시는 네.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런 특검 탄핵 온갖 이런 것들만 펼쳐 놓고 이거를 한 앞으로 대선 때까지 계속 정치 공세로 끌고 갈고 대통령을 하여금 계속 거부권 행사하게끔 만드는 이런 게 밑에 깔려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종호 씨 얘기 이따가 하겠지만 네. 임성근 사당장 그리고 네, 네, 대통령실 네. 그리고 부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최상병 특검은 꼭 특검으로 가면서 그 명백한 게 꼭 그러니까 이제 밝혀져야 진수희 된다. 전 장관님의 말씀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고 정말 그게 진위가 있다면 진실성이 있다면 지금 현재 특검 이제 올라와 있는 거 도저히 이제 대통령이 받을 수 없는 건 혹은 뭐 국민의힘이 생각해도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거 말고 조금 더 수정된 내용으로 국민의힘도 받을 수 있는 거 정도를 합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진짜 그게 진정성 있는 거 아니겠냐. 아우 감사합니다. 핵심은 특검법을 네. 정말 통과시키는 거니까 특검 예. 출범할 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당대표 누가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 보고. 협상을 잘 할 수 있느냐 네.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하여튼 이 장혜찬 씨의 뭐 페이스북 글 이런 네. 것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근데 핵심이 이제 네. 댓글팀이 있다는 게 그냥 누군가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다, 뭐 지지자들이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오케이인데 아마 법적 문제가 나중에 된다고 하면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냐, 그 댓글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분이 그 공적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 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었다 만약에 네. 이제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사인이었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제 대가성 있는 뭔가 제한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채널도 그때 되게 유튜브 활발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법무부 채널? 네, 법무부 유튜브 채널이 그때 홍보 채널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그랬어요? 있었어요. 한동훈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디를 갔고 뭐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종종 올라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식 홍보 라인은 뭐 썩 내 취향은 아니더라도 그걸 문제 삼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뭐 공무원이 다른 일을 했다고는 이러면 그때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좀 그랬네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네네. 좀 그러시지 않았어요? 장관 시절에 뭐 그 아이들 구치소에 가서 막 세배도 받고 뭐 네. 이런 그런 거를 홍보. 그 장관을 하면 그러고 싶은가요? 아니 추미애 장관이랑 다르죠. 정치인 출신 장관과 정치인이 되고 싶은 장관의 스탠스가 다를 조금 수가 다르네요.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 법무부 외 사설팀이었던 것 같긴 한데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랬을 했기 수도 때문에 있다.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어떤 자금으로 누가 어느 범위까지 개입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밝혀져야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아니면 공무원 윤리 규정 위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네.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에 이제 지금 현재 막 열심히 선거 뛰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은 이 상황이 너무 너무 곤혹스럽죠. 그게 힘드시겠다. 좀 그 부끄럽기도 하고. 그죠? 집안 싸움이 진짜 무서운 집안 것 같아요. 싸움이 아니 이래가지고 집안이 이게 완전히 풍비박산이에요, 풍비박산이 지금. 대표 한 사람 뽑아놓고 당은 정작 네. 풍비박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곤혹스러움이 있죠. 그리고 제가 저는 그 2차 토론회 어제 걸 보면서 아니 제가 학교 얘기를 해서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학부
그것도 아, 무려 서울법대요? 법대를 나오신 서울법대 분들이 문제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토론도 후보들이, 네. 격이나 수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이거는 뭐 그냥 아주 단순한 말싸움에 거기다 오디오도 계속 겹쳐가지고 맞습니다. 듣는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이런 수준에 과연 네. 토론을 통해서 대표가 된들 아. 뭐 상처뿐인 뭐 이런 게 될 것 같고 네. 전대로 이게 온갖 이 갈등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 그래서 저는 원한이잖아요. 네. 원지사하고 네. 그 한동훈 장관. 원한. 진짜 수십 년 쌓인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처럼 막 네. 그런데 불과 두세 달 전에 두 분이 그냥 어깨 동무하고 그냥 만나면 허그하고 네. 하는 장면을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봤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것도 되게 낯설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전대이유가 걱정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어깨동무하고 했던 거는 카메라 액션이었죠. 쇼인도였나 봐요. 예, 명확한 겁니다. 아, 그때도- 거기다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거기 예. 장해찬 씨하고 왜 네. 한동훈 찰떡콩 찰떡구비 요즘 공정 잘 나간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던 네. 분들이 지금 이제 저기 돼서 싸우는 하고 그래서 싶은 말이 많은데 저것 때문에 못 하겠어요. 바른말, 바른말, 고운말, 고운말. 비속어 잘 때.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정치의 세계는 참 비정하구나 아.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원한 이야기 네. 나왔으니까 그 댓글도 뭐 댓글 문제입니다만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제기한 의혹들이 너무 많고 네. 그러다 보니 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두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난 거죠. 네, 정계 은퇴를 지금 서로 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제 네. 핵심 쟁점이 보면 사천 논란, 네. 그 총선 때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 김건희 좌파 논란, 그러니까 여사 문자 익심 논란, 네. 총선 패배 원인 누구에게 있나 논란 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제 미래를 김경률 논란 김경률 논란이 이제 사천 중에 하나로 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게 진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원희룡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네. 한동훈 후보 어떻게 반박했는지 사천 논란 관련해서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모 서기관, 전 서기관, 그리고 강모 변호사, 그리고 또 몇 현재 비례의원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들어간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선거 얘기하면 앞두고 그냥 오물을 풀으시는 전부 거잖아요. 이 두 명과 제 처가 아는 사이다. 일면식이라도 있다.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오히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네. 김의겸 지금 의원이 급소한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네.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김의겸 의원보다 더 못한 것 같다. 원래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일 좀 낮게 보는 사람이 김의겸 서로 관계가 의원이었잖아요. 정말 안 좋죠. 예,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더 못하다. 예. 갑자기 김의겸 의원님 보고 싶네요.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저희가 아직. 뭐 예. 하세요 진짜 요즘에? 아니 저희 임기 5월달에 끝나고 나서는 예. 그래도 뭐 낙천자 모임도 있고 예, 예. 뭐 의원들 모임도 있고 소모임도 있고 뭐 원내대표 모임도 있고 예. 그런데 안 나오세요? 저는 김의겸 의원님을 한 번도 못 뵀어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갑자기 보고 싶어집니다. 연락 안 1승 하십니까, 하셨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회사 선 후배셨잖아요. 네. 그러시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진짜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정계은퇴 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말은 또 선거 중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끝나고는 또 껴안고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런 앙금들 털어버리고 다 힘 합쳐 뭐 갑시다 이렇게 갑니까? 이 정도면 있으면 힘들 것 같은데 힘들 그것도. 것 같고요. 이게 예. 원한 갈등이지만 원한 뒤에 또 배경이 어른거리는 게 또 윤한 갈등 이렇게 네, 돼서 네, 네. 이게 다시는 안 볼 분들처럼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다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다 현역 국회의원이시면 국회에서라도 만날 텐데 두 분 다 원외이다 보니까 한 번 네. 그 대표가 되시는 분이야 뭐 그런데 대표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현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 언론에서도 사라지고 네. 두 분 사이 볼 일도 없을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그러니까 원희룡 의원이 제기한 그 문제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제기하는 방식에도 제가 참 동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꾸하는 그 한동훈 후보의 대응 방식도 저는 넉넉하게 앞서가는 후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뭐 네거티브가 들어와도 뭐 그냥 적당히 웃어 넘기다든지 근데 이거 웃어 넘기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어떻게 웃어 넘겨? 전대 이후를 생각을 하면서 네. 뭐 그래야 될 텐데
저는 와, 웃기 힘들 것 같은데. 뭐 김의겸 의원 소환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그럴 것까지는 그렇- 아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대응을 해도 적당히 좀 할 일이 아닌가 싶고요. 네. 아까 원 지사가 그 제기한 부분 사천 논란 중에 네. 누구누구 특정인을 찍어서 이분들이 네, 선정된 네, 네, 네. 뭐 그 기준 이런 근거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비례대표 후보 전체가 다 한 분 한 분 그 기준과 없나요? 이걸 따지다 아. 보면 없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분을 한 분을 얘기해 드렸는데 그럼 김예지 의원 같은 아. 경우는 예. 그럼 어떤 기준과 근거였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 네. 다 비슷한 거고 사천 논란으로 얘기하기 말하면 네. 비례대표 말고도 그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는 또 용산 쪽에서야 뭔가 입김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따지고 보면 이것만이 아니고 서로 그러면 당신네들은 뭐 없었냐 이러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는 게 이제 서로 공멸 네, 네. 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희룡 뭐 전 이런 지사가 얘기가 된 원래는 거죠. 이제 네. 한참 뭐 의혹 제기하다가 잠깐 뭐 당에서도 자꾸 너무 하지 선관위에서 말라고 하니까 경고. 저도 이제 여기서 끝내겠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불 붙은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전략의 수정이 좀 다시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우스운 대목이었고 오히려 원지사를 더 그냥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거는 그 여론조사 나온 네. 그 1차 토론 끝나고 네. 1차 토론 때 그랬잖아요. 더 이상 전 내가 예. 이랬는데 보니까 여론조사는 차이가 많이 더 나서. 떨어지고 오히려 2위 유지하다가 아. 2위도 또 나경원 후보한테 내주는 아. 이런 조사들이 나오면서 네. 캠프 내에서 조금 세게 가자. 경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세게 가자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잠시만요. 두 분 중에 네. 한 분만 집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둘 다 둘 다 갑니까? 갑니까? 두 분 다 집에 가실 수도 아. 있거나 아니면 집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갈 수도 있거나 그렇게 생각을 다른 하고 곳은 집을 어딘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예. 일단 그 두 분이 싸우고 있는데 이 한동훈 후보의 대세를 꺾지 못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배신론으로도 안 돼. 예. 총선 패배론으로도 안 돼. 음. 그래서 정치권에는 수많은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제가 어제 들었던 재밌는 얘기는 그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김옥균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네. 그래서 저도 뭐 뉴스는 봤는데 예. 야 이건 너무 좀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 설명해 주세요. 한동훈 후보가 되더라도 예. 3일 천하에 그치게끔 만들겠다. 그러니까 당대표 돼도 다시 바로 끌어내리겠다. 끌어내린다는 비대위 거죠. 체제로 다시 간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게 그냥 한 분만 집에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아하. 식으로 갈등이 고조가 되면 두 분 다 집에 가거나 한 분은 더 큰 집에 가거나 그 그럴 한 수도 분은 어떤 있겠다. 분인가요? 그건 나중에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그럴 사법 만한 일이에요, 리스크가 이게 눈에 지금? 보이는 분들도 지금 멀쩡히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분들이 더 큰 집을 간다는 거는 조국 혁신당의 네, 희망사- 언젠가는 언젠가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토론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다시 네. 돌아갔잖아요. 네. 근데 몇 번 더 남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 번인가 더 남았죠. 그만하는 게 국민의힘에 예, 좋겠어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장해찬 이제 아, 씨가 맞아요. 계속 양념 뿌리고 있고 옆에서 그래서 네. 여러 양념들과 증거가 계속 나오면서 음. 점점 더 악화 기로에 그러니까요. 있고 장혜찬 씨 참전하면서 아주 더 예. 그래서 왜 이게 막장 드라마 볼 때 욕하면서 보는 재미가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싶은 중독성이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나 신경 쓰세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정치 공세가 사실은 근거 있게 되면서 네. 반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네. 특히 한동훈 장관 저희 21대 국회 때부터 장관 때 막 이렇게 본회의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이미지가 네. 정치인으로 왔을 때는 좀 더 품이 넓고 포용해주고 1등의 여유를 보여야 되는데 네. 여전히 그냥 아. 계속 그거 뭐 정말 지분은 대응을 못 그냥 사는 성격의 느낌. 예 그 성격 어디 못 간다. 그래서 바뀌기 힘들어요. 그래갖고 정말 대선 그리고 뭔가 대한민국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할 때는 네. 너무 조금 좁은 시각에서의 작은 정치하고 있는 거 지금 아닌가 그 하는 먼 생각이 듭니다. 뒷얘기까지는 아마 이분들이 다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 대표가 네, 돼야 되는 게 되니까. 중요합니다. 일단 당장 내가 네. 중요한 네가 중요한 둘 중에 하나로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김옥근 프로젝트 하면은 이준석 2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왜 김옥균 프로젝트? 김옥균이 네.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예. 네.
정권을 잡았다가 잡았다가 3일 삼일 전하다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그 의혹이 사천 논란의 의혹이 이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그리고 강세현 변호사를 아마 원희룡 장관 측에서는 언급을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 비례대표 명단에 올라 있다가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이 공개 항의를 하자 이제 자진 사퇴하거나 순번이 밀렸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앉히는데 무슨 다른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김경률 금감위원장 누가 추천했느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이거를 한동훈 후보 측에서 추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김경률 그 회계사 당 본인의 입장은 내가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 관련해서 전화를 받은 적은 있다. 근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 추천한 거는 아닌 걸로 자기는 안다라고 했고 여기 지금 또 키플레이어인 장해찬 전 최고가 네. 김경률 본인은 모를 수도 있다. 당연히 전화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알기로는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추천을 한 것으로 안다는 한동훈 취지의 위원장 이야기를 측이 추천하고 하고 대통령실에서 뭐 검증을, 전화 한번 네, 하고. 아니 그럴 근데 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얘 추천하면 안 되나요? 난 아.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를 잘 아, 모르겠어요. 금감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네. 아. 추천할 수도 있죠. 추천 자체 문제가 아니라 김경호 음. 회계사의 그런 이념적인 부분을 이렇게 엮어서 같이 네. 공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음.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한동훈 뭔가 좌파 이런 네. 논란과 아. 엮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토론회 보면서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즉각 반발하면서 이건 맞아요. 명확하게 네, 부인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김경률 추천은 아닌 것 같고 사천 의혹은 사천을 비례대표 사천을 뭔가 의혹을 제기하려면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입증 책임하기 어려울 거라는 뭔가 정무적 판단을 해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론 조성팀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네, 네. 제3자의 대응이 증거가 없죠. 앞으로는 계속 나올 수 있고 네. 장해찬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네. 있는 것 자체가 뭔가가 있구나. 조금만 톡 건드리면 장해찬이 빵 하고 터트릴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막장 드라마가 빨리 좀 흥미진진한 이번 거죠. 주말에 전당대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당대회 해요. 아니, 투표는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네. 예, 빨리 모바일 끝내시는 게 투표.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아니 봐도 지금 계속 아, 이렇게 나오는 재미있으시다면서. 네. 저도 힘이 들어요. 좌파 논란이 지금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듣고 올게요. 좋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좌파냐 원희룡이 좌파냐 지금 이 얘기가 또 있거든요. 네.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아니, 봐주십시오. 후보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원희룡 이런 후보가 얘기했네요. 기반을 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강남 좌파다. 네. 심지어 이제 이모부가 민청학년 뭐 출신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제 네. 한동훈 후보가 아니 원희룡 후보 운동권 출신 아니냐고. 저는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네. 오디오가 엄청나게 물리는. 물렸습니다. 네. 아니 뭐 좌파 논란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하다 지금 저 우리 전대에서 저 이렇게 약간 이념 색깔론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그다음에 네. 그 메신저 자체가 원희룡 후보라는 게 참 좀 놀랍고 황당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거 당장 원희룡 후보가 저러 얘기하면 당장 되치기 당하죠. 원희룡 그 지사가 운동권 그래, 출신인데 그래도 열심히 했던 그리고 분인데. 네, 그리고 뭐 유인태 네. 전 사무총장이 뭐 열렬히 지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냥 알기로는 김호준 지금- 씨도 열렬히 지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토론을 보니 원 후보가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유인태 총장이 어디 가서 네. 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침소봉대해가지고 음. 그게 근데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유인태 사무총장께서는 국회 나와서 답변하고 이러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뭐 유인태 전 의원이 열렬히 지지한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원 지사가 저도 네. 저기 소장 개혁파 네, 같이 네, 네, 모임도 네, 네. 하고 아, 저는 네. 소장은 아니었지만 네. 개혁그룹에 속해서 새정치 수용하면서 같이 그러셨구나. 일도 하고 그랬는데 네. 왜 저러지 뭐 안타깝고 많이 변했네 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 몹시 안타까웠어요. 네, 그 네네.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 뭐
뭐 자타공이 굉장히 또 아주 스마트한 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이 공격하는 포인트나 모습들을 보면 본래 저분이 이 모습은 아니실 텐데 아니었는데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아까 급한 사람 건가? 잘 안 변해요라고 그랬는데 원지사는 되게 많이 너무 변했어. 선거가 이렇게 많이 무서운 변했어요. 건가 봐요. 근데 네. 정치인이 두 부류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안 변하고 그대로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아. 캐릭터를 계속 카멜레온처럼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의 정치를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속 서바이벌하고 예. 다음이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네. 있어갖고 씁쓸한 느낌들이 근데 이 있으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판단까지 하기는 너무 어려운가요? 저는 이게 도움이 그게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네. 대목이에요. 저렇게까지 하면 본인한테 득이 될까 과연? 그러니까 그 당의 핵심 지지층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 좋으면 그만인 것 같은 전략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네. 아, 지금- 그분이 보기에 좋으셨다. 아. 그분이 보시면 참 좋을 좋았더라. 후보의 전략을 네. 취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아직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약 20% 가량의 네. 국민들이 있고 그 중에는 상당수가 국민의힘 지지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에는 나는 최후의 순간까지 윤 대통령을 지킨다. 이 당은 내가 지킨다. 아.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바라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아. 그럼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스탠스는 설령 내가 되지 못하더라도 상처라도 많이 내겠다. 요런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많은 상처라도 내겠다. 요 정도 스탠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고 되더라도 다시 윤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 앞에서는 선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러기 힘들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 갈등 관계가 있으면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속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네, 연장선에서 지금 김옥균 설 계속 네, 지금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네. 윤 대통령과 계속 코드를 맞추고 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아. 냈던 원희룡 후보는 네.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번에는 그렇죠. 못 먹어도 다음엔 내가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나서 네. 혹시 당 대표가 안 되더라도 지금 국무총리부터 바뀌어야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 예, 그렇기 때문에 가열차게 싸우고 나는 아. 윤통을 지키겠다라는 아. 걸로 또 그렇게 행정부로 들어갈 수도 있기 해서 때문에 혹여 잘 돼서 예. 뭐 당 대표도 될 수 있고 만약 안 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뭐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뭐 또 다른 자리를 꿈꿀 수 있다. 그렇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비대위원장. 아니 아, 왜 비대위원. 작곡하십니까? 아니 요것도 재밌는 대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원희룡 후보가 얘기하면서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이 한동훈 위원장이랑 소통을 못했다는 분들이 많았다 당내에. 그런데 김경률이나 진중권 교수 같은 정의당 참여연대 인사들과는 소통이 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름이 있잖아요. 진중권. 김건희 여사 무려 57분 동안 통화를 네네네. 했다는 이 진중권 교수 덕분에 지금 김건희 여사도 좌파 논란이 일고 있어요. 아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국민의힘의 저 우파는 누구예요? 진정 우파는. 와 참. 진정 우파요. 네. 그 용산에 우리 윤 대통령은 엄청 그 아주 우파 아. 또 우파 아니죠. 윤 대통령도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예전에 그 김건희 여사 뭐 통화 녹취 뭐 보니까 저 굉장히 저 당에 우리가 대해서 차리는 민주당에 충성하고 네. 원래 좌파라고 노무현 대통령 그런 좋아하고. 얘기 했었잖아요. 진짜 우파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원희룡 후보가 네. 계속 그 한동훈 후보를 좌파다, 뭐 네. 좌파와 가깝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는 네. 자신의 이념 상향이 예전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극우에 가깝다는 실토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좌와 우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음. 좌는 약자와의 연대를 강조하고 우는 약육강식, 힘센 자들. 근데 이제 중간에 있어도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 중간이 왼쪽으로 보이는 거죠. 원희룡 후보는 지금 그런 상태에 가 있는 거죠. 본인이 워낙 오른쪽 가 있으니까 다 좌파로 보인다. 예.
나 빼고 다 좌파. 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아마 이렇게 좌파랑의 뭔가 끈이 있으면 네. 정말 당대표 돼갖고 22대 국회 너무 양극화돼 있는데 뭔가 이 강대강 국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화가 희망이 있는 잘 거 될 수 아닌가 있다. 그런 잠재력이 있는 사람 아하.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그냥 긍정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국회 대화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불신은 상당히 있긴 하지만 이걸 네.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또 그런 채널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22대 너무 답답하잖아요. 네. 아. 이거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거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가요? 아. 사실 제가 전당 보기에- 대회에 대해서 기대를 어느 네, 정도 지지 하고 선언입니다 계시는데. 지금. 신 의원님이나 장관님이나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해지셨어요. 한동훈 후보에게 굉장히 네. 우호적인. 지지 선언입니다. 네, 그 다음 번 하나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도 있었죠. 나경원 의원이 근데 계속 웃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네?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명이 같이 컷에 잡히면 네. 묘한 웃음을 계속 짓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나경원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네? 한동훈이 알고 보니 능력이 없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능력이요. 네. 네. 이재명 대표 구속 이야기를 꺼내 든 건데 이것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됐습니까? 왜 구속을 못 시켰습니까?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전략이 없었던 건 아닌가. 그 영장 기각은 굉장히 저희한테 아픕니다. 이재명 대표를 왜 구속 못 시켰냐. 네. 요걸 이제 한동훈 전 장관한테 따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법무부 장관 때 일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영장 기각돼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냐. 네. 이재명 잡는다고 하더니 동작에 8번 와가지고 내가 잡았다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한동훈 후보도 반박을 했습니다. 아 그럼 그때 영장을 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럼 서로 이제 뭐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갖고 싸우면서 네. 영장은 사법부의 판단이다라고 그렇긴 이제 하죠. 한동훈 후보는 반박했습니다. 네. 보수 지지하신 분들 가운데 또 일부분은 그 얘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혹은 뭐 네.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왜 이재명 구속하라고 뽑아줬더니 그거는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시원하게 좀 해라. 뭐 이런 거를 못한다고. 네, 네. 좀 그러니까 아주 극우들은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재명 전 네. 대표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망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건가? 나경원 후보는? 아니 근데 저는 나경원 후보는 네. 저 그 전략보다는 네. 그냥 저렇게 원희룡 후보가 지금 2위 한다고 딱 얘기하기도 조금 힘든 네, 상황인 네. 거죠. 저 때는 물론 이제 1위 하는 한동훈 후보를 이렇게 같이 그냥 공격하기보다는 두 분을 싸잡아서 공격하면서 본인은 조금 이 다른 차원의 뭔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계속 웃고 계시는 거는 아유 둘이 고만고만한 둘이 또 한 분은 정치 경험도 없는 당 경험도 없는 분이랑 뭐 아유 저런 싸움을 하고 있나 속으로 이제 약간 뭐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네. 그 두 후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조금 더 차별화를 좀 해야 성숙하고 한다. 어떤 우리 이제 민생 문제라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아주 국가적인 그 당면한 이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몇 개 던지면서 후보들 답을 끌어낸다든가 후보들의 싸움을 조금 이렇게 네네네. 말린다든가 좀 이렇게 자제시키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였다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시청자들한테 줄 수 있지 네. 근데 않았을까. 다만 이제 뭐 저희도 좀 반성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네. 기사를 그럼 안 기사가 쓰죠.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공격할 이런 건 이제 기사 나오잖아요. 저희는 질타를 엄청 받고 있어요. 네. 장르만 여의도 팀 음. 국민의힘 토론회 보고 반성 좀 해라. 거기 얼마나 재밌는데 너네 지금 이렇게 하냐니 맞아. 댓글 계속 올라와요. 아 맞아. 이건 좀 반성해야 될 네.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게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뭔가 수사 그리고 아. 검찰 한다. 이런 것들을 네. 뭔가 의도를 갖고 정치화 시켜야 되는데 더 잘했어야 되고 더 강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검찰 권력이나 수사 권력에 대해서 정권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전제하고서는 그것을 원망하는 거여서 상당히 위험한 그렇긴 발언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권 되고 나서
전 정권 수사로 전 정권 탓하면서 계속 오면서 국정 지지율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걸 더 강하게 했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거를 시인하는 게 어떻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런 걸 어떻게 MBN에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내 깜짝은 놀랄 일이에요. 이게 그래도 방송에서 그렇게 오픈돼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와 정말 어떻게 법무부 장관인데 구속을 못 시켜?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법무부 장관이 수사 네.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아닌데 얘기도 마치 그걸 네,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본인이 위험하다니. 판사 출신이니까 판사였으면 만약에 재판에서 이 사람은 뭔가 유죄를 선언해야지 의도 갖고선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판사 그만두신 지 오래되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고 네. 그만큼 네. 국민의 전당대가 정말 그 구태한 정말 진흙탕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네. 걸 다시 한번 단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후보가 다 레드라인은 넘어서고 아니, 있는 것 오늘만 같아요. 살고 있어요 지금. 오늘만 아니 살고 나경원 후보는 네.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네. 나경원 후보야말로 대단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네, 재판이 이번 정부 있죠. 이번 국회도 아니고 전 국회에서 음. 빠루 들고 회의를 방해하셨죠. 빠루 표준어 아닌가? 네. 예, 무슨 다른 말 고운 예, 말 갑니다. 네. 건축에 사용하는 어떤 기구를 네, 가지고 네. 문을 뜯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직도 재판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미 기소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L자형 그 도구에 네. 대해서 그게 내가 이걸 들고 뭘 하려는 한 게 게 아니었고 아니라 이런 거가 가지고 네. 동원이 네. 됐다. 예, 라는 그런 취지에. 거 보여주는 취지였는데 마치 내가 그걸 들고 뭐 뜯은 것처럼 해서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 이제 방송에서 좀 하셨습니다. 네. 자, 여튼 뭐 그거는 그런 이제 사법 리스크가 본인도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야, 이제 어떻게 전당대회 얘기는 요 정도 됩니까? 네, 더 네, 될 있습니까?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네. 될까요? 너무 많이 아유, 했습니다. 지금. 예, 진짜 많이 그러니까요. 40분을 했습니다. 지금. 네. 더 해도 네. 지루하지 가요. 않을 텐데. 지루하진 않. 그건 맞습니다. 예, 요 얘기만큼 재미있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뭐 있을까요? 요거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 개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세 가지 의혹을 거론하면서 사실이면 사퇴할 거냐라고 이제 올린 글에다가 거기다가 대통령실 행정관이 좋아요를 눌렀다가 논란이 되자 이제 취소를 한 일이 전해졌어요. 이거는 좋아요는 실수로 눌렀다 온 것으로 보이죠? 실수겠죠? 손가락이 잘못했다. 손가락이 잘못했다. 네. 그 넘어가는, 정도로 예. 하면 하긴 되겠습니다. 뭐 우리도 가끔 손가락 실수할 때가 손가락이- 있어요. 아니, 저도 그래도- 매수매도 버튼 잘못 눌러서 그거 패가 좀- 망신입니다. 매수매도 잘못 눌러. 아니 근데 그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손가락 말고 뭐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 이상한 뭐 여기 해명 들어갑니다. 자, 낚인 거죠. 아까 이거 요 네. 잠깐 해명 들어갑니다. 네네. 조국 의원이 조국 예, 대표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전 대표가 네. 1차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TV 토론회에 조작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캡처해가지고 SNS에 기재했다가 바로 삭제를 했는데요. 이제 OX 한동훈 후보의 머리카락은 가발인가? 이 화면에 OX 퀴즈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토론회에서. 요 밑에가 아마 합성이 된 걸로 보이는데 요거를 가지고 가서 조국 대표가 가발은 죄가 아니다. 대머리 문일고 충심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알고 보니 조작된 화면이라는 네. 것을 알고 삭제를 했습니다. 아니, 실제 질문은 있었나요? 질문 없었어요. 없었죠. 이게 말이 네.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질문이 저는 지금- 조국 대표의 판단력이 저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방송에서? 저도 그렇게 그럼 저걸 안 생각합니다. 해야죠. 예. 아니 근데 그래서 보니까 네. 이거는 탈모인들을 응원하는 뭔가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전대협에 지금 보냅니까? 신원 보냅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조국 대표가 전대협. 실수한 게 맞고 낚여서 정말 빠르거든요. 네. 이거 재밌다 하고 쓰신 건데 아. 제가 그걸 올리자마자 이거 아, 조작된 먼저 겁니다. 발견하셨구나. 영상입니다. 빨리 내리십시오. 아. 해가지고. 하셨어요. 예. 아. 그래서 이 노출된 시간이 1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변인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예. 아니 이러면 그 조국 대표에게 SNS 할당을 주시면 어때요? 하루에 하나만 하라. 원래 그래서 아니 하지 마시라 그래. 그러니까 원래 안 해야 되고 네. 심지어 이제 어느 정도 급이 되는 네. 정치인들은 이제 대표인데. 혼을 뺐습니다. 잘못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몇 번 건의도 드렸는데 네. 저는 할랍니다. 아. 저는 하고 욕 먹을 거 욕 먹고 이게 내가 아. 소통하는 방식이다. 설령 실수가 있더라도 인정해달라. 예. 그때 조국 대표가 그 밸런스 게임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죠? SNS 안 하기랑 이 머리 쓸어 넘기지 않기 둘 중에 안 한다면 뭘 안 하겠냐? 그것이 뭐라고 머리 이거는 쓸어 못 머리는 안 놓겠다. 쓸 수 있지만 네, 내가 네. 이건 놓을 수 없다. 예.
대변인님이 여기다가 모니터링 무스 열심히 같은 하셔야 거 되겠다. 바르면 안 되시나? 이건 네. 안 할 수 있대요. 근데 이거는 끊을 수 없다는 이게 게. 그러면 진짜 보좌진들이랑 대변인실이 네. 엄청나게 계속 그 그렇죠. 모니터링 해야 되는 모니터링 엄청나게 해야 돼요. 되게 네. 스트레스풀한 일입니다. 낭비죠, 그것도. 이러면. 예. 근데 이제 기사가 좀 몇 군데 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대표께 보내드리고 대표님 이런 실수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쩔 수 없지요. 제가 잘못한 건데. 아, 네. 쿨합니다. 네. 그런 리스크조차도 뭐 여튼 내가 직접 소통하는 게 훨씬 난 더 중요하다고 네.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아마 하셨다는 거죠. 안 좋은 기사가 안 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저 아니지만. 정치인의 아. 입장에서는 예 아, 무풀이 그래요? 가장 최악이기 때문에 예. 화장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그건 아닙니다. 예. 네. 뭐 요 정도 얘기까지만 네, 네, 하고 네. 예,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V1은 누굴까요? 정프로님 V1 누굽니까? V1이요? 네, V가 지금 1하고 2가 있는 거죠? 네, V1이 있고 V2가 네. 있습니다. 제로도 있다면서요? V0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V0랑 V2가 같은 뭐 그렇다는 이야기도 분이실 있죠. 거죠? 그렇게 네. 본다면 이제 V1은 어쨌든 그분으로 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VIP는 김계환이라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공범인 이종호 씨가 이야기를 했었다가 네.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우리는 해병대니까 내가 말한 그 당시 구명할 때 VIP는 김계환을 가리킨 거다라고 해병대 최고니까 네 얘기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이후에 이제 제보자가 먼저 예. 그 용어를 써보여서 나도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VIP는 사실 김 여사를 뜻한 것이다. 내가 그 말을 했던 건 허풍이었고 과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바꿨어요. 진술을 약간 바꿨습니다. V3도 있다네. V3는 안철수랍니다. 정확합니다. 네, 네, 안철수. 역시 그렇죠. 네, 의원이 이제 예전에 백신 만들었었죠. 네. 선배 아니신가요? 대학 선배는 아니시고요. 아, 의사 그래요? 의사 선배님이시기 선배시고. 때문에 네. 예, 몇 안 되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시고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여전히 컴퓨터 쓸 때 네. V3 보면은 안철수 아. 생각해야 되나요? 네. 많이 존경하시죠? 쑥 들어오시네. 더 잘 되셨어야 되는데 네. 의료계에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VIP는 대통령이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죠? 네, 네. 대신 그 네. 진술이 이제 이거는 실제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내가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내가 블러핑한 거다, 네, 뻥카 라고 쳤다.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만약에 그랬으면 그나마 진짜 그랬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뒤에 이렇게 뻥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그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호 씨는 지금 이제 이종호 씨가 구명 로비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분이 말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네. 이미 공개된 녹취록, 녹음 파일 말고도 정말 수많은 파일이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VIP는 김계환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나중에 다른 녹취록에서 VIP가 김건희 여사이다라는 게 입증이 돼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분 어제 다른 여러 인터뷰에서 했던 말 중에 네. 좀 재밌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죠? 김건희 여사 결혼 뒤에는 연락한 적 없어. 네, 이런 그렇게 표현이 말했었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네. 우리가 누구에게 결혼 뒤에는 연락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결혼 전에는 굉장히 연락이 많았고 네.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네. 걸 암시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 있고 예. 그 연루된 계좌를 이종호 씨가 관리를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은 금전적인 관계든 뭐든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결혼 뒤에는 연락한 적 없다? 네. 저는 연락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네. VIP 예. 그리고 수시로 각종 여러 가지에 개입하는 국정을 논의하는 데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얘기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예. 이종호 씨가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예. 연락을 한 사람이 김건희 씨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김 여사는 네. 진중권 씨한테도 전화를 해서 57분간 통화를 하고 네. 그리고 후보 대선 전에는 또 다른 기자에게 전화해서 몇 시간씩 통화하고 녹취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종호 씨와도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너무 이렇게 네. 추측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얘기를 네. 너무 많이 하시는데 아니 결혼 후에는 뭐 연락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꼭 결혼 전에는 굉장히 많이 연락했다 이런 뜻을
꼭 내포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 검사 출신 김웅 전 의원이 네, 네. 어제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분은 형사 사건 주로 담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사기꾼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이 이종호 씨는 그 전형적인 그런 이 사기꾼의 화법을 갖고 있다. 수법이라서 네. 그 사람 말에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지 의미를 말자. 두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대목이 네. 이분이 그냥 사기만 친 거는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 그 주가 조작에. 그러니까 주식 관리 네. 계좌 관리를 했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의심을 갖게 하는 그 대목이 이제 우리 입장에는 걸리는 거죠. 그냥 사기꾼이었다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가 네. 조금 걸리는 대목이다. 네. 근데 그거는 허세인 것만은 분명해 요건 지금 이제 보인다라고 허세로 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거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내가 뭐 하는 금융 행태다. 로비하고 뭐 뭐 그래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쓰리스타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허풍이다. 허풍으로 봐야 되지 않냐고 김웅 전 의원이 책임을 슬쩍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루시네요.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이 도이치 그 주가 조작에. 그러니까 주식 계좌 관리를 했었던 그런 관계가 있다는 그 대목은 좀 걸리는 대목이다. 네. 근데 신뢰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이종호 씨가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네. 계속 바뀌는데 일관성 있는 허풍이면 저 사람은 그냥 과대망상에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할 텐데 부위가 김규환 사령관이었다 그랬다가 또 아닌 거로 부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의 상당히 큰 파장에 그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또 깨갱했다가 네. 또 이런 입장들이 있고 그러다가 또 이 사건들이 이제 진술조사에서 일관성이 없으면 본인이 엄청 또 유죄 판결에서의 큰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빠지고 싶고 이런 부분이어서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네. 정말 조금 더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야 된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임 사령관의 그 네. 관계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통령 경로까지 연결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최상병의 그런 죽음들이 딜레이 됐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상황들이 사실 예.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 왜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뭘 보호하려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 지금 이종호 씨의 말들로 굳이 이제 저 그 빈틈을 메꿔보자면 빈틈은 잘 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래 이랬나 보다라고 이제 충분히 설득될 가능성은 좀 높은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사 드라마 보면 이렇게 네. 그림 나오잖아요. 네, 사람들의 퍼즐이 지금 관계 약간 많아. 하나가 네, 더 네. 맞춰진 거 거기에 이제 연결고리가 하나 그 있는 것만은 이제 네. 사실인 그래서 거죠. 만약에 이 네. 얘기가 불식이 되려면 다른 요인들, 다른 요소들로 그 연결고리를 채워주면 사람들이 듣고 저게 맞았구나 이렇게 이제 바꿀 텐데 아직까지는 이종호 말고는 별로 거기를 채울 만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JTBC가 계속 단독하고 있잖아요. JTBC 그러면서. 칭찬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칭찬 사실 한번 좀 부탁드려요. JTBC가 여기까지 끌고 온 네, 거예요. 제 동기들입니다. 저번에 태블릿 PC로 인해 갖고 또 그렇게 하시더니 예. 지금 JTBC가 대단한 아유, 지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네. 탄핵이나 아니면 이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음. 결국에는 국방의 뭔가 그 인사권 한도 로비를 네. 했다는 거고 또 일부에서 지금 한겨레에서도 보도됐는데 경찰 인사까지도 로비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네네네. 통해서 뭔가 그 실세에 영향력을 음. 미칠 수 있는 끈이 분명히 있었구나. 네. 그게 얼마나 작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분명히 그 조각을 그렇게 상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정권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잘 해결을 국민의힘에서 네.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겨레 얘기도 해주셨는데 JTBC 말고 다른 언론 칭찬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씨가 과장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제 과장과 실제 예. 이걸 가려볼 필요가 있는데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그거 주가 조작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고요. 네. 이종호 씨가 관리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계좌가 주식 조작에 동원이 돼서 그게 22억, 23억 가량의 수익을 안겨준 적이 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모두 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재판 중인데 처벌 네, 네. 1심도 끝나고 네. 그런데도 그 계좌가 동원이 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는 단 한 번의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어요. 네. 심지어 그 재판부에 검찰이 어떤 의견서를 내냐면 김건희, 최은순 계좌가 주가 동원에 쓰여서 22억 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이게 검찰이 낸 의견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네. 왜 지금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이종호, 김건희 계좌의 네. 사실 관계이고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과장되게 얘기하지만 JTBC가 또 JTBC. 아유 고맙습니다. JTBC가 보도했던 카톡방. 네. 네. 일사단 골프장에 네, 네, 가서 네, 네. 골프를 치려고 했던 예. 그 모임이 네. 사실은 임성근의 진급을 위한 팬클럽 성격의 모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임성근은 사단장 별 2개인데 네. 별 3개 진급도 해야지.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은 별이 3개거든요. 네. 근데 별 4개로 네. 해병대를 승격시키자.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실제로 해병대를 별 4개 대장급으로 부대를 승격시키는 문제는 이미 기사도 나고 단독 기사로 다른 데서 정부에서 검토를 하는 사안입니다. 네. 그런 걸 어떻게 이종호 씨가 과장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방송 5분 정도 네, 네. 남았는데 우리 민주당 아, 의 예. 근처에도 못 간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얘기 한번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요 저 대목은- 신장관님이 네. 강력하게 또 요청하시니까 계속해서 확인을 괜찮겠죠? 해볼 부분이고요. 뭐 5분 정도 뭐. 예,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이제 흥미진진하게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네.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네. 지금 어떻게 선전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김두관, 이재명 지금 출마는 3명이 했는데 네. 일단 김두관, 이재명 두 후보의 양자 구도로 두고 벌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44.9%, 김두관 전 의원이 37.8%로 7% 포인트만 차이가 나는 그런 예상 밖의 어디 결과가 여론조사예요? 이거? 나왔는데요.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8, 9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 대상으로 한 건데 네.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 아. 결과였던 것이고요.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층, 민주당 네. 지지층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87.7% 87%요. 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건 뭐 민주당 내에서는 하여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을 보자면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괜찮을까요? 이 데이터를 보면 네. 김두관 의원님은 이미 출마 선언하고 이제 후보로 뛰는데 본전은 다 뽑으신 겁니다. 이미 이미. 그 기타금 충분히 뽑았다.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번 보이는 데는 아.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네. 저는 이것만으로도 뭐 김두관 의원님으로서는 나온 보람 있다.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하신 거죠. 저는 김두관 의원이 뭐 본전을 뽑았는지 뭔지 그거는 관심이 없고요. 네.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일반 시민, 그러니까 국민 대상 지지율, 이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저는 긴장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 민주당 지지층 상대로 88%, 90%에 가까운 그거는 뭐 다 의뢰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 건데 일반 국민들 대상 민심은 이렇지가 않다는 네.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더 긍정적인 게 우리 긍정적이에요? 민주당이 뭔가 1인 독재 체제에 뭔가 공산당이란 비판까지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않다.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네. 또 나름 견제하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중도층과 그리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외에도 다른 국민들의 의견과 그래도 그런 관리와 신경과 네.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민주당 내에 지금 신 의원님 같은 이 약간 친명인지 아닌지 신경 맞습니까? 아주 그 찐 친명 아니신 많은 분들은 네. 지금 신 의원님 같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봤는데 이제 실제 이렇게 말씀을 잘 하기는 좀 힘든 그당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 본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저는 쓰일 것 같다. 그리고 결국 이제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김두관 전 의원 분은 이분이 무슨 친문의 적장자도 네. 아니고 무슨 구심점이 아닌 것으로. 아닌 네. 분이 이제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건 아주 이제 그 반명 여론이라고 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 일반 국민들 사이에
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비토의 느낌. 비토나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는 그 대선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네. 신경이 쓰일 대목인데 네. 저도 신경이 쓰여요. 만약에 이 전대를 통해서 김두관 후보가 뭐 한 20% 이상 30% 가까운 유인태 전 의원은 그 정도 네네. 예상까지 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거기는 기대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 일극 체제라 민주당 저렇게 가면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던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저변에는 뭔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게 있네. 뭐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우리가 또 같이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민주당이 이제 일극 체제로 가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그거는 여론의 심판을 언젠가는 받을 받을 거라고 거라 생각해서 오히려 대선에는 우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당내에서도 일극 체제가 아닌 뭐 다양한 목소리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도 더 긴장해야 될. 긴장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네네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공격 포인트를 하나를 해제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전당대회 다음에 대선을 준비할 때 훨씬 더 네.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당으로 확장성 있게 갈 수 있다라는 긍정을 저는 바라봅니다. 네네네. 혹시 뭐 민주당 얘기라 뭐 굳이 아니요, 관심이- 조국 혁신당 전당대회 얘기할 시간이요. 아, 우리 당도 공격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언제 하죠? 7월 20일에 하고요. 네. 7월 20일. 네. 네. 대표 후보로는 네. 조국 전 대표 단독 출마여서 네. 그 찬반 투표를 하는데 찬성률이 지난번 박지원 대표 당선 득표율에 네. 육박하는지 혹은 조금 더 얘기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이 득표율에 육박하는지 당에 이렇게 도움되는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쉽게도 당원 몇 예. 당원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어떻게 아니요. 나오나요? 우리는 일반 국민이었고 당원 전 신생 대표예요. 정당이어서 네. 당비를 내는 당원들만 주권 당원들만 전자 투표로 20만 정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 예 아직은 6만 미만입니다. 그러면 100% 찬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좀 다르리 선택할 수도 있어서 아, 일부러 기권이나 반대를 최고위원은 일부러. 세 분이나 후보로 네. 나오셨고요. 네. 그 중에서 2명이 아. 됩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계속 사법 리스크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네, 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네. 조국 대표의 거리 상태가 되면? 이번에 이제 네. 조국 대표가 어쨌든 당선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거리 상태 시에는 최고위원 중에 최다 득표를 한 분이 당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돼 자동으로. 있어요. 예. 당원 당규에. 그래서 조국 혁신당 그 당 전국 당원 대회의 네. 관전 포인트는 최다 1등 득표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 누구 이게 누구 될 나오시는 세 분이 건가요? 누구예요? 지금 김선민 후보가 네. 국회의원이고요. 네. 그리고 전북도당 정도상 위원장, 네. 울산도당 황명필 위원장 아. 이렇게 두 분이 시도당 위원장이 1등이 출마하셨습니다. 누구냐, 3등으로 떨어지는 분이 누구냐 네. 이 두 분. 예. 아니 근데 왜 의원님들은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이 의원님들이 네. 예, 초선이고 네, 네. 국회가 막상 개원을 하니까 정신없이 일이 바쁘구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법 발의도 해야 되겠고 네, 네, 네. 여러 회의도 해야 되겠고 그 변명인 것 같고 신장식 그러니까요. 의원님은 왜 안 네, 나오시나요? 신장식 의원님 정도 황운하 나오면- 의원님은 뭐 원내대표니까 그렇다고 날카로운데요. 하더라도 왜 안 황운하 나오셨어요? 의원님도 나오실 수도 있죠. 네. 네, 원내대표지만. 그러니까요. 네. 나오실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원내대표는 사법 리스크 당연직 있잖아요. 최고위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 나와도 최고위원이고 신장식 의원은 지금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좀 뭔가 의원님들이 나와야 전당대회가 흥행도 예. 되고 혹시라도 정말 만일 사태가 있을 때 원내에 있는 분이 그래도 대표를 맡아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당직자는 여러 의원들께 출마 권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쉽지가 아니 직접 않았구나. 나오시는 거는 생각 그 기탁금이 좀 비싸서 아 얼마인가요? 2천만 원입니다. 좀 깎아주시죠 그러면. 깍지 왜 이렇게 비싸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그 거리 상태 당 대표 역할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도 다 있으신 그것도 것이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기타금은 뭐 할부 같은 거 안 되고요. 아 그게 왜냐면 기타금이라는 게 이제 너 돈 낼 자격이 있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체육관도 빌려야 되고 비용이. 뭐 문자 투표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러니까 네. 드는 돈이라서 맞아요. 그럼 뭐 할부한다 그러면 누가 대신 보전도 안 되잖아요. 이게 전당대회는 보전이 안 네. 되기 때문에 다 자기 돈으로 사용하는 혹시 거죠. 찬반 투표에서 그러면 몇 퍼센트가
대변인님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정도 비율. 왜냐면 진짜 100% 나오면 그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다고 한 80 나오면 뭐야? 조국 20이나 대표- 반대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몇 프로가 가장 조국 아름다운? 후보가 네. 그 애매하다. 각 지역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정견 발표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꼭 이분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해요. 걱정되시는구나. 예, 당원들은 웃어버리고 아, 저는 당원들께서 일부러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 않겠죠. 같고요. 네. 그냥 당원들께서 원하는 대로 투표를 할 것 같고 네. 90%대 찬성률이 무난하게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적어도 국민의힘처럼 8대2 정도로 개정을 하시죠. 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 선거인단 네, 그거는 일반 조금 국민들. 당이 성장을 하고 나서 네. 아니 국민 선거인단까지 갈 거 그냥 여론조사 여론조사, 하시면 되지 뭐. 네 고민해 근데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대변인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많이 누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 장르만 여의도와 처음 하시는 두 분이 오셔서 어떠셨는지 끝으로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현영 전 의원은 괜찮으셨어요? 사고 안 쳤나 모르겠어요. 오늘요? 사고를 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약간 한번 중간에 70번 했는데 예, 다행히 지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걸로 괜찮았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재밌었습니다. 혹시 우리 대변인님은 예, 저는 월요일 수요일 오후에 오대영 라이브를 출연을 하거든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재밌고 편안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에 요건 바로 영상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대영 라이브 가면 꼭 장르만 여의도 얘기도 해주세요 한번. 아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했던 분들이 네. 너무 분위기가 엄숙하죠. 거룩하고 엄숙하고 네. 그렇다고. 네. 편합니다 여기가. 네, 편하게 이따 가십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